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입니다. 방금 비디오에서 여러 사람들이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때 모든 문제에는 모범 답안이 있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 경제의 모범 답안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의 모범 답안이 제시되는 순간 그거는 창조 경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창조 경제의 전체의 합의 창조 경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사람들이 발표했던 내용 다 답이다. 그래도 창조 경제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 창조 경제를 한번 어떻게 쉽게 접근해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정말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나라가 21세기를 주름잡는 그 나라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창조 경제라는 키워드를 꺼냈을까?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밸런스가 지금 안 맞고 있죠. 사실상 백수가 350만 명이다. 비상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2년 전에 불과 미국의 실업률이 9.8%였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의 실업률이 9.8%였습니다. 거의 10%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8%나 실업률이 높다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미국이 4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역동적인 젊은이들이 지난 20년간 4천만 개의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면 미국의 실업률은 과연 몇 %였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혁파하겠다 해서 정책을 하나 펼친 것이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업국가 미국이라는 정책을 2년 전에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지만은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전부 혁파하겠다 해서 2년간 열심히 창업 경제를 유도한 결과 1년에 딱 1%씩 8.8, 7.8 실업률이 떨어지고 7.8로 내려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2기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오바마 2기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7.4%로 또 떨어졌습니다. 역시 미국 경제나 우리 경제나 기존의 레거시한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일자리가 빼앗긴 다음에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 새로운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 마찬가지로 경제 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지난 40년간 우리가 누렸던 산업화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지런한 손발, 이것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수단이었는데 우리 손발의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값싼 노동력이 대체하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창조 경제입니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한 나라, 인구는 7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 남자는 3년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나라, 여자도
2년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나라.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의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전 세계에 또 750만 명의 유대인,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 명이죠. 대한민국 수도권이 2천만 명입니다. 그 1,500만 명이 전 세계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0명당 1명이 창업에 성공을 합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에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의 40%를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1년에 창업하는 수가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창업의 수가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나라의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대학 1년에 특허료로 꼬박꼬박 1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이 나라를 간과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델을 저희가 일부 참고해서 우리도 자원이 없는 나라,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려갈까, 처절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의 모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만에 저는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이노베이션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그 이노베이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앞에 총과 총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총알은 왜 태어났습니까? 폭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총알이 폭발하지 않으면 50g짜리 쇳덩어리로 녹슬어 갈 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750만 명에 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노베이션을 하는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작년에 세계 수학과학 경시대에서 1등을 했고 이스라엘 23등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2등을 했고 이스라엘 25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총알이 이스라엘 아이들의 총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총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노베이션에서 뒤처지는가? 총과 총알은 이노베이션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총과 더 총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혁신의 충분 조건인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부족했다. 방아쇠를 당기는 힘, 이것만 갖춘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는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왜? 가장 좋은 총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만 주어준다면은 우리나라 창조경제 세계에서 가장 으뜸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창조부 과학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여러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는 주저없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할 일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을 갖추게 하는 거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의 필요 충분 조건, 두뇌, 교육, 좋은 종교, 이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자. 이스라엘 국민성이라는 걸 들여다봤더니 뻔뻔하고 당돌함, 후춧바란 정신이 있더라고요. 아주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강력하게 대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대쉬하는 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록 자원은 없지만은 디지털 토양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달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무슨 상인고 봤더니 ICT Development Index, ICT 개발 지수가 우리나라가 4년 연속 세계 1등을 했다고 저한테 상을 받으러 오래요. 가서 받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가지고 있구나. 창조경제란 우리의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접목이 됐을 때 창조경제의 좋은 씨앗이 만들어진다. 벽씨는 촉촉한 땅에 떨어져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만은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결합된 창조경제의 씨앗은 어느 토양에 떨어져야 될까? 저는 주저없이
아주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솔루션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졌다. 우리나라 ICT 토양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 저는 적어도 창조경제의 필요 충분 조건은 갖춰졌다. 지구가 46억 년 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인구가 6억 명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지구의 토양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질소 비료를 개발한다. 하버라는 친구가. 그 이후로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150년 만에 6억이었던 인구가 60억으로 늘어나고 1999년에 60억을 딱 돌파합니다. 그 1999년 60억을 돌파하던 그 해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 또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버 세상, 디지털 지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지구에서 우리의 6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돌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지구를 갖게 됐고, 우리 경제의 40%는 보이지 않은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45년, 50년 동안에 우리는 프로덕션, 매니팩처링을 너무너무 잘해와서 우리 경제를 잘 일구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발의 경쟁력이, 노동력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덕션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기대할 수 없다. 이제 프로덕트 영역을 서비스 솔루션으로 바꿔버리자. 자동차. 이제 우리가 나사를 돌려서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없습니다.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10,000불짜리 자동차를 생산하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이제 프로덕션으로서 자동차가 아니라 주인을 알아보는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서 10,000불짜리 자동차가 20,000불로 껑충 뛰게 됩니다. 과거 우리 부산에서 전 세계 3억 명의 발에다가 우리 부산에서 만든 신발로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면은 신발 공장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이키가 중국에서 50불짜리 신발을 만들어 오면은 우리는 뒷창에다가 칩을 꽂아서 그 칩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조절해주는, 오늘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금년 1년간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금년 10년, 지난 10년간 얼마만큼 내가 운동을 했는지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건강 보조기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바꿔버리는 것, 여기에 창조경제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지 얼추 한 띠가 흘렀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인터넷은 오로지 인간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앞으로 12년간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이제 너도 나도 인터넷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IoT, Internet of Things.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프로덕트가 아니라 서비스 솔루션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거를 저는 인터넷 이코노미 2다. 지난 10년간 오로지 인간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일궈낸 경제를 인터넷 이코노미 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이 순간에 스위치 다 꺼버린다면은 우리나라 GDP의 40%가 일거에 사라집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저는 인터넷 이코노미 2는 인터넷 이코노미 1의 이코노믹 볼륨이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창조경제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또 숨어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네모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주저없이 과학기술은 경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바로 경제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수석 과학관실에 150명이
이스라엘 경제를 리드하는 작곡가들입니다. 이 150명이 작곡해놓은 대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피아노 치는 장관, 바이올린 치는 장관, 첼로를 치는 장관, 이 과학자들이 플랜을 만들어 놓은 대로 각 부처가 따라갑니다. 60년대까지 이스라엘은 연간 강우량 400ml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를 이루겠죠. 우리 새마을 운동을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로 먹고 살자 해서 맨 먼저 OCS가 투자한 기술이 대학에다가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겁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건 너무 쉽죠.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면 냉각시키면 물이 됩니다. 그러나 물 1리터를 얻기 위해서 기름이 1리터가 들어갑니다.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삼투압 기술을 개발합니다. 물 1톤을,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만드는데 $1밖에 들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먹는 물의 90%를 바닷물을 걸러서 먹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강은 육지에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청년들은 강은 바다에서 출발해서 육지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물의 90%를 강에서 바다에서 먹기 때문에. 80년대 OCS가 역점적으로 투자한 게 원자력 안전 기술입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 특허가 없이는 원자력 발전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이스라엘이 장악했죠. 90년대 인터넷 세상이 올 거다 해서 IT 벤처를 육성을 해서 지금 웬만한 벤처 기업의 전 세계 리더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지배하는 게 뭐냐? 역시 인터넷 안에 있는 보안 기술입니다. 보안 기술을 석권하자 해서 2000년대 투자했던 기술이, 전 세계 보안 기술이 이스라엘 겁니다. 여러분 방화벽 잘 아시죠? 전 세계 방화벽은 이스라엘 체크포인트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10년 단위의 주기를 미리 보고 R&D 투자를 해서 미리 기다리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가서 기다리는 이러한 경제, 오늘 YTN에서 미래 전략 포럼을 연 이 취지도 미래를 먼저 보고 먼저 가서 먼저 기다리는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자원이 없는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창조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창조 경제는 자원은 없지만 머리는 그래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주는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외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다. 왜? 우리의 손발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경제 21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창조 경제가 왜 출발했는지에 대한 취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오늘 이 부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